장수를 위한 비밀 선물, 찐 생강의 소개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한국 가정의 주방에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 이것이 노년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수를 위한 비밀 선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단지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찐 생강 한 조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이 작은 습관 하나 덕분에 수많은 노년 환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평범한 향신료라고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린 강력한 힘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방을 했는데도 차가운 손 혹은 침대에서 내려설 때 느껴지는 발가락 끝의 저림. 아침에 잰 혈압이 저녁에는 또 다른 수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 초 동안 머리가 멍해져서 방금까지의 기억이 어디론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약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는 몸속부터 점차 차가워지고 있고 혈관이 수축하며 만성염증이 소리 없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예전처럼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찐 생강이 흥미로운 비결이 됩니다. 약물을 대체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마법 같은 효능 때문입니다. 제대로 쪄서 섭취했을 때 노년 의학 전문가들이 노년기 건강의 기초로 여기는 세 가지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부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간요법이나 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장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곳의 노인들은 아침마다 언덕을 걷고 바닷가에서 운동하며 70세, 80세에도 여전히 명민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몸속에 불꽃을 다시 켜듯이 매일 아침 작은 찐 생강 한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지 작은 생강 한 조각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 부산, 수원, 인천 등지에서 수천 명의 노인들이 몇 주간 이 방법을 적용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느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숙면을 취하며 아침 관절 통증이 줄고 감기에 덜 걸리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정신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왜 찐 생강이 여러 약물보다 강력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생강을 올바르게 찌는 방법, 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섭취하는 방법, 하루 종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아침 식사와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생활 리듬처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생강을 사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흔한 실수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주의 깊게 들으시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세부 사항 하나만 놓쳐도 생강의 효과가 70%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제가 비싼 약물 없이도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단순히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숫자 2를 입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개선 여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찐 생강은 질병 없이 장수하는데 왜 탁월한 선택일까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왜 많은 한국 의사들이 노인들에게 이 습관을 매일 유지하도록 권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각 이점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이 건강의 기초가 되는 찐 생강의 세 가지 핵심 이점 1. 혈액순환 및 혈압 안정 지원 한국인, 특히 50세 이후에는 천이 낮아지기 매우 쉽습니다. 천이 1도만 낮아져도 혈관은 수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심장은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활동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혈압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상승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아침에 잰 혈압 수치와 불과 몇 시간 후에 혈압 수치가 급등하는 이유입니다. 찐생강은 몸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내부부터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90도 이하의 온도에서 쪄지면 생강 속 활성 성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변환되며 동시에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덕분에 혈류가 더 원활하게 흐르고 심장이 큰 압력을 감당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제가 부산에서 추적 관찰했던 78세 김철수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다양한 혈압약을 사용했음에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정확히 한 조각의 찐 생강을 섭취한 지 3주 후 그의 손가락 끝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혈압은 150에서 138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그의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져 혈관이 편안해지고 혈압이 더 안정된 결과입니다. 2.D 몸속의 만성염증 상태 완화 만성염증은 많은 한국 노인들이 겪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명확한 통증이나 붓기, 붉어짐은 없지만 몸이 항상 무겁고 피곤하며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오후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을 유발합니다. 한국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는 50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최적 수준보다 높은 혈중염증 수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관절, 심장, 뇌 및 기타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강이 올바르게 쪄지면 생강 속 일부 성분이 변환되어 몸속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관절 통증이 점차 감소하고 어깨와 목의 뻣뻣함이 줄어들며 오후에 화끈거리는 느낌도 완화됩니다. 1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매일 꾸준히 찐 생강을 섭취했을 때 혈중염증 수치가 약 20% 이상 감소했으며 관절 통증이 줄어든 사람들의 수도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가 현장에서 관찰한 바와 일치합니다. 찐 생강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노인들은 종종 몸이 더 가벼워지고 아침에 관절이 전처럼 뻣뻣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2.3. 자연적인 면역력 증진 지원 노인들이 잔병 치레를 자주 하거나 감기에 잘 걸리거나 기침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차갑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만성 염증이 지속될 때 면역력이 감소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일입니다. 찐 생강은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염증이 줄어들면 면역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찐 생강을 8주간 섭취한 후 노인의 몸에서 중요한 면역세포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강이 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몸 내부의 조건이 개선될 때 면역 체계가 올바른 리듬으로 작동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찐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감기에 덜 걸리고 비염이 줄어들며 오래 지속되는 기침도 점차 감소한다고 보고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몸이 예전처럼 날씨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찐 생강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수년간의 실험, 측정, 연구를 거친 결과입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순하고 만들기 쉬우며 명확한 증거가 있는 무언가를 찾고 계신다면 찐 생강이야말로 전통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셨다면 작은 찐 생강 한 조각이 왜 노인들을 위한 3중 핵심 열쇠 혈관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지원하는 것도 여겨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다음 부분이 바로 생강이 약이 될지 아니면 주방에 있는 평범한 향신료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찐 생강이 어떻게 혈압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하지만 효능만 알고 올바른 찌는 방법을 모른다면 생강 활성 성분의 70%를 잃기 매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뿌리 채소의 힘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 한국 의학 기준에 맞는 생강 찌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강 활성 성분을 보존하는 올바른 찌는 방법. 우선 왜 온도를 90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생강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성분이 있습니다. 온도가 90도를 초과하면 이러한 활성 성분들이 강력하게 분해되기 시작하여 생강이 효능을 잃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연구는 생강을 끓는 물에 일정 시간 동안 삶을 경우 유익한 활성 성분의 양이 70%까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90도 미만의 온도에서 가볍게 찌는 것이 주된 효과를 가져오는 활성 성분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짧게 찌면 생강이 몸에 쉽게 흡수될 만큼 충분히 변환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찌면 생강은 정유를 잃고 맵고 먹기 힘들어집니다. 서울대학교의 영양 전문가들은 수많은 실험 끝에 10분이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시간은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들을 노년층의 몸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매우 적은 사람이 아는 한 가지 원칙, 생강 껍질을 벗기지 않아야 합니다. 겉의 얇은 껍질은 단지 생강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껍질 아래에 가장 많은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면 생강의 정수도 의도치 않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과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 솔로 가볍게 문질러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되고 껍질을 벗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단계, 재료 준비 및 3단계 세척 비법, 껍질을 깎지 말아야 하는 이유. 먼저 재료를 준비하세요. 껍질이 거칠고 옅은 갈색이며 향이 진하고 마를수록 좋은 묵은 생강 약 500g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화학약품을 뿌리지 않은 국내산 생강을 재래시장이나 신뢰할 수 있는 마트에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햇생강은 부드럽지만 영양소는 묵은 생강만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값싼 수입 생강은 종종 보존제를 함유하고 있으니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 외에 굵은 천일염, 약간의 식용 베이킹소다, 오염 물질을 중화시키는 데 사용, 뚜껑이 잘 닫히는 찜기, 소쿠리 하나, 작은 칼 하나, 채소 세척 솔, 통풍 구멍이 있는 건조용 채반, 그리고 마지막에 담을 깨끗한 유리병 몇 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빙설탕과 식초가 필요한데 이것들의 사용법은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강 세척입니다. 이 단계는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생강은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틈새 깊숙이 박힌 많은 세균과 흙먼지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강 세척의 3단계 비법이라고 부릅니다. 1단계, 깨끗한 물 한 대야에 천일염 2스푼과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풀고 모든 생강을 넣어 약 10분간 담가둡니다. 이때 물이 탁해지기 시작하고 흙먼지가 바닥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소금은 살균을 돕고 베이킹소다는 깊숙이 박힌 먼지를 불려줍니다. 2단계, 채소 솔로 생강 하나하나를 특히 깊은 틈이나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껍질을 깎지 마세요. 생강 껍질에는 간에 열을 내리고 해독 작용을 돕는 귀한 정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속에 있는 맵고 뜨거운 성질과 균형을 이룹니다. 동양의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강은 껍질째 쓰면 서늘하고 껍질을 벗기면 뜨거워진다. 우리에게는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3단계. 모든 생강을 흐르는 물에 다시 헹구고 채반에 널어 20분 정도 자연 건조시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물기가 없고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면 된 것입니다. 이제 찜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생강이 최고의 활성 성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완벽한 찜 단계, 진저로를 쇼가올로 전환. 생생강은 매우 매워서 많은 노인들이 먹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찌게 되면 증기와 안정적인 온도의 작용으로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일부 쇼가올로 전환되어 매운맛은 덜해지고 몸에 흡수되기는 더 쉬워집니다. 제대로 하려면 찜발이 있는 냄비에 물을 끓여야 합니다. 물이 세게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물기를 뺀 생강을 찜발 위에 올립니다.
뚜껑을 꼭 닫고 생강의 두께에 따라 12분에서 15분간 찝니다. 찌는 동안 코를 찌르지 않는 부드럽고 맵지 않은 생강향을 맡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정류 성분이 활성화되어 주방 가득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찜이 끝나면 증기에 데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생강을 꺼냅니다. 이때 생강 껍질은 약간 윤기가 나고 만졌을 때 부드럽지만 무르지는 않습니다. 식힌 후 2-3mm 두께의 얇은 조각으로 썹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마르기 어렵고 너무 얇게 썰면 부서지기 쉽고 향이 날아갑니다. 3단계, 찐 생강을 보물로 만드는 보관 비결, 건조 및 절이기. 생강을 찐 후 많은 사람들은 식히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사용할 것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생강의 온전한 풍미, 쫀득함, 귀한 정류의 양, 그리고 약효를 오랫동안 곰팡이가 피거나 물러지거나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고 1년 내내 보관하고 싶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를 찐 생강을 보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저와 많은 환자들이 비가 오고 습하거나 덥고 건조한 날씨에도 상할 걱정 없이 매일 꾸준히 생강을 섭취하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비결입니다. 찐 후에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생강을 말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햇볕이 약하며 공기가 맑다면 자연 건조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스테인리스 망사 트레이, 대나무 소쿠리 또는 깨끗한 건조대와 같이 통풍이 잘 되는 채반을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찐 생강 조각들을 표면에 펼쳐 놓아 서로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습해지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먼지와 벌레를 피하기 위해 채반을 지면에서 최소 50cm 이상 높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반을 약한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되 한낮에 강한 햇볕은 생강의 귀한 정유를 날려버릴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비가 오거나 습하다면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55도에서 60도 사이이며 약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건조합니다. 생강 조각이 약간 휘어지고 만졌을 때 건조하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쫀득함이 느껴질 때가 바로 적기에 도달한 순간입니다. 생강이 바삭하게 부서질 정도로 너무 말리면 먹기 힘들고 본래 약성을 잃게 되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적절한 건조 상태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인 생강 절이기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관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와의 결합을 통해 생강의 효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주로 쌀 식초와 포도 식초 두 가지 흔한 식초를 사용합니다. 전통 쌀 식초는 향이 부드럽고 마시기 편하며 한국인의 입맛에 가깝습니다. 발효포도 식초 보통 발사믹 식초라고 하면은 풍미가 진하고 뒷맛이 약간 달콤하여 깊은 향과 풍부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식초는 보통 더 비싸므로 형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절일 때 사용하는 설탕은 빙설탕이나 야자설탕이 좋습니다. 이 두 종류는 단맛이 깔끔하고 목에 부담이 적으며 특히 정제 백설탕에 비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빙설탕은 생강의 매운맛을 완화시켜 먹기 쉽게 만드는 능력도 있습니다. 배합 비율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쉬운 공식을 추천합니다. 생강 1, 설탕 1, 식초 이유. 예를 들어 생강 100글 사용한다면 설탕 100과 식초 200ml가 필요합니다. 생강을 병에 담기 전에 유리병을 깨끗이 씻고 끓는 물에 소독한 후 완전히 말려 나중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절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 바닥에 설탕 한 겹을 깔고 그 위에 생강 조각들을 층층이 쌓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생강이 잠길 때까지 붓고 뚜껑을 꼭 닫습니다. 병을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둡니다. 약 7일에서 10일 후면 생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새콤달콤하고 향이 부드러우며 조각은 살짝 아삭하면서도
쫀득하고 먹기 아주 편한 생강절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생강절임 2조각만 먹으면 직접 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도 좋으며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저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소화 장애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좋습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 특히 노인분들에게 이런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이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조금씩 주도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부터 우리가 매일 먹고 사용하는 것들로부터 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첫 생강을 만들어 본다면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는 항상 곁에서 함께할 건강 친구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이 이 건강한 삶의 비법과 영감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작은 생강 한 병이지만 평안하고 자립적이며 가벼운 노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찐 생강이 정말 좋긴 한데 나도 먹어도 될까? 혹은 얼마나 먹어야 충분하고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 걸까? 하고 망설이고 계실 것을 압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좋은 어떤 방법이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체질에 맞지 않으면 그 이점은 줄어들고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찐 생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누가 사용해야 하고 누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에 대해 명확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용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매일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자 저의 권장 사항은 매일 아침 식사 10분에서 20분 후에 찐 생강 2-3조각을 드시는 것입니다. 직접 드시거나 꿀에 약간 재워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도 모두 좋습니다. 각 생강 조각은 두께가 약 2-3m로 향이 부드럽고 그다지 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섭취하면 몸속부터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위를 진정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며 정신을 매우 맑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매일 찐 생강을 섭취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처럼 50세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첫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 기능이 점차 약해집니다. 찐 생강은 마치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손발 냉증 증상을 줄여주는 천연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의학적 치료를 받고 계실 것이고, 물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찐 생강을 매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당 조절과 혈중 지방 조절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효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식단에 생강을 추가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찐 생강을 섭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주의하거나 완전히 피해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만약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찐 생강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강 또한 혈액을 약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원치 않는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한 위궤양이 있거나 자주 복통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분들도 비록 쪘다고 하더라도 생강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맵고 뜨거운 성질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소화기가 아직 약하고 맵고 뜨거운 맛에 적응하지 못했으므로 완전히 피하거나 어른에 감독해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나는 평소에 생강차를 마시는데 그것도 좋지 않나? 혹은 나는 생강을 꿀에 절여서 먹는데 왜 굳이 번거롭게 쪄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장기적이고 안전하며 높은 효과를 얻는 것이라면 왜 찐 생강이 최적의 조리법인지 명확히 보실 수 있도록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생생강은 날것으로 먹을 때 모든 활성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맛이 매우 맵고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몸에 열이 나거나 위장의 통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생강차는 마시기 편하고 만들기 쉽지만 높은 온도와 긴 조리 시간으로 인해 귀한 정유 성분 대부분이 증발하여 주된 효능을 잃게 됩니다. 꿀생강 조림은 맛이 좋고 보관이 용이하지만 당 함량이 상당히 높아 당뇨병 환자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찐 생강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유해 드린 것처럼 매운맛은 줄이면서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소화가 잘 되어 노년층에게 적합하며 준비하는데 약간의 수고가 들더라도 한 번 만들어 두면 일주일 또는 한 달 내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여러분은 제게서 꽤 많은 건강 이론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경험이 동반될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찐 생강을 사용하고 삶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낀 바로 그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올해 65세의 김 선생님은 예전에는 1년 내내 속이 차갑고 만성 대장염까지 앓고 계셨습니다. 수년간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선생님은 매일 아침 찐 생강을 2조각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선생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훨씬 가벼워지고 밥맛도 좋고 밤에는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요. 혹은 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으로 조기 퇴직한 47세 박 선생님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는 손발이 차고 머리가 은근히 아프곤 했습니다. 4주간 꾸준히 찐 생강을 섭취한 후 그녀는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매일 아침 몸에 난방 스위치를 켜는 것 같아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정신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비록 찐 생강이 자연적이고 만들기 쉬우며 노년층의 몸에 적합한 방법이지만 모든 사용자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단 몇 주 만에 뚜렷한 효과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사용해도 개선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원인은 생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실수들이 보통 매우 사소하고 저지르기 쉽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조차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압니다. 직접 겪어본 후에야 절실히 깨닫고 여러분이 저처럼 건강을 대가로 지불하고 나서야 교훈을 얻는 일이 없도록 다시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찐 생강의 효과를 70% 감소시키는 흔한 실수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흔한 실수는 빈속에 생생강을 먹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강이 아침에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계를 깨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특유의 맵고 뜨거운 성질을 가진 생생강은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는 속쓰림, 더부룩함, 불편함, 심지어 메스꺼움이나 가벼운 복통입니다. 올바른 사용법은 먼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 즉 아침 식사 후 약 10분 20분 후에 찐 생강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때 몸이 부작용 없이 더 잘 흡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바로 젖은 상태로 생강을 절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거나 경험이 부족하여 생강을 찐 후 약간 식혔다가 바로 식초와 설탕을 넣어 병에 담습니다. 하지만 생강이 아직 축축하거나 표면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면 며칠만 지나도 생강이 물러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흰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귀한 생강병이 이제는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기억하세요. 찐 후에는 생강을 완전히 말려야 하며 약한 햇볕이나 선풍기 바람에 몇 시간 더 말릴 수 있습니다. 유리병도 끓는 물로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보관 시 밀봉해야 합니다. 마지막 실수는 생강을 너무 믿고 과다 복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강이 소화와 심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복용량을 한 번에 5, 6조각으로 늘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십니다.
그 결과는 몸에 열이 나고 입안이 헐며 안절부절 못하고 불편하며 심지어 묽은 변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생강은 비록 순한 약초이지만 그렇다고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층은 몸의 흡수가 더 느리고 더 민감합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약 2~3조각을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충분합니다. 보시다시피 때로는 효과가 많이 사용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생강이 가져다주는 큰 가치를 잃게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 작은 생강 한 톨이 건강하고 장수하며 평안한 삶을 향한 여정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특별한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생강의 놀라운 효능을 발견하는 것부터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고 표준에 맞게 조리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각 단계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왜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뿌리인 생강이 특히 중년 및 노년기에 건강을 위한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찐 생강은 즉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끈기 있고 인내심 강한 친구처럼 매일 조용히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 함유된 활성 성분들, 특히 올바른 방법으로 찐 후에는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및 체내의 자연적인 염증 감소를 돕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항력과 신진대사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멋진 점은 이것입니다. 찐 생강은 만들기 매우 쉽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번거로운 보관도 필요 없으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식후 10분에서 20분 후에 단 2조각의 생강만으로 여러분은 작지만 건강에 매우 의미 있는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줬거나 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왜 우리는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적용해온 전통적이고 자연적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돌아가 보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꾸준히 이 습관을 매일 규칙적으로 유지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몸이 점차 변화하여 더 건강해지고 더 유연해지며 잔병치레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여러분이 작은 생강 한 톨로 이 여정을 시작한다면 저는 이것이 단지 건강을 위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가볍고 주도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노년을 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게 느껴지셨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 집안의 연장자 혹은 매일 아침 만나는 친한 이웃이 조용히 손발 냉증, 소화불량, 혈압 변동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큰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아래 댓글 안에 약속의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찐 생강을 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내일부터 이순자 할머니의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쓰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너무 많은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드럽고 친근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응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한다. 나는 맑고 독립적으로 살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굳건하며 더 많은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약 걱정 없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단지 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유된 모든 내용은 교육적이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의학적 지시를 받으신 경우 생활 습관이나 일일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